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인베이골드 김태인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은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, 이 복합적인 악재들이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아쉽게 제가 사실 이번 달 생쇼에서 이제 손절가는 보통 제가 10에서 한 15% 정도 잡는데 좀 많이 터치를 해가지고,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오늘 공개 방송 있거든요. 한 4시 정도에 예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좀 맞는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선은 그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먼저 이제 시장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뭐 어떤 기업이 뭐 상승을 했다, 뭐 사실 의미 없다 봅니다. 왜냐면 그냥 시장발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, 뭐 최근에 또 빅스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동성 지수가 약간 임계치를 좀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자극을 했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가 이제 이 하락 변동성을 키웠을까에 대한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크게 4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. 바로 우선은 최근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크게 낮아지면서 약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고요. 뭐 반면에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 발표됐었던 ISM 비제조업입니다. 그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. 이 지수가 이제 50 이상에서 이제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그 수준에서 또 예상치에 부합했다.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은 또 고용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 좀 상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우려감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나마 좀 완화시켜줬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동 전쟁인데요.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 부분은 ING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진행형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겠지만, 자, 우선은 지금 주요 국가들,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반대하는 좀 압박을 주고 있다. 물론 이 부분은 계속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로 저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, 아무튼 지금 뭐 이란의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란을 방문을 하면서 뭐 확전 자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하겠다. 자, 그리고 뭐 이란도 뭐 이스라엘과의 이 보복 조치는 좀 하겠지만 확전을 좀 원치 않는다. 사실 약간 기사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누구는 확전, 누구는 아니다,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, 자, 아무튼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또 게다가 지금 이 부분들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, 자, 최근에 이제 AI 버블과 관련된 이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자,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. 자, 물론 뭐 빅테크 기업들처럼 이 AI 산업의 파급력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좀 낮겠지만, 이 팔란티어가 아무튼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거, 그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나마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, 특히나 시간화해서 주가가 또 12%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.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최근에 우리 하방 압력을 받았던 요인들을 보면은 뭐 침체, AI 버블, 뭐 중동 전쟁, 또 마지막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요. 자, 우선은 지금 일본이 약간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변 이 글로벌 증시 또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약간의 좀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, 자,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, 주가 폭락에 일본은행 비난 쇄도,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, 자, 이 연말까지는 사실 이 0.25%, 0.5% 정도까지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지만,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고요. 또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, 자, 우선 이 엔화 가치가 오늘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속도 조절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저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워낙 이틀 동안의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 형식도 있겠지만, 이런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좀 시도하고 있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상방이 좀 막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V자 반등으로 완벽하게 한 번에 회복을 하기보다는 일적 반등 한번 나오고요.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좀 약간 N자형파 패턴, 네, 좀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렇게 과도하게 좀 올라갔다, 그러니까 저점 대비, 시가 대비해서 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뭐 지수가 지금 5%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은 사실 오히려 비중을 뭔가 더 늘리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반등 정도를 좀 기다리면서, 만약에 약간 이 상방에 좀 막혀있는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조정받을 때 그 다음에 바닥 자리 확인하고, 그때가
아마도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매일매일 제가 생수해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, 시장 수익률보다는 약간 이 개별 종목 수익률이나 업종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,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종목 바로 편입을 하고요. 추가적인 설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자, 현재가는 8만 원이고요. 종목명은 리가캠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리가캠 바이오 뭐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ADC 관련해 가지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어제 많이 흔들었죠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마찬가지로, 그리고 뭐 모든 종목이 어제는 흔들 수밖에 없던 시장이었지만,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호재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잠재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변화되는 흐름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은,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됐기 때문에 뭐 연준의 뭐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, 뭐 그것도 충분히 저는 나타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다 안 한다 접근하시기보다는 우선 아무튼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봤던 거고요. 자, 그리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이 ISM, 이 서비스 PMI 때문에 약간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될 부분들과 시장의 경계감은 아직까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도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,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자료 바로 보면서 또 한 가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, 뭐 사실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25bp 인하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았습니다만, 뭐 최근에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약간 이 연준이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, 자, 아무튼간에 지금 50bp 인하 가능성이 어느덧 25bp보다 조금 더 높아졌고요. 뭐 연말까지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한 75bp에서 거의 100bp까지, 그러니까 1%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좀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. 자, 물론 이 금리 인하의 성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, 자, 만약에 경기가 정말로 침체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인하를 했었을 때는 이런 경기 민감 섹터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, 자,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간에 경기하고 좀 상대적으로 덜 무관하게 방어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런 경기와 좀 무관하다라는 부분들, 상대적입니다. 무관하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경기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만약 침체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뭔가 추가적인 상승, 좀 상방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, 자,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그래도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, 자,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뷰 조금만 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사실 오늘 알테오젠이 갑자기 VI가 발등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알테오젠 차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, 이 알테오젠이 신용이 좀 많았던 종목들입니다.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, 또는 또 최근에 뭐 CFD나 이런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잠시나마 물량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은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이 물량 소화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이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잠시나마 갑자기 좀 이렇게 VI가 발동을 했었지만,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이런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과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. 네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그 연준에서 또 월가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좀 키워드, 좀 주목하는 키워드가 바로 B컷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증시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0.25가 아니라 0.5%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그렇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렇게 우선 보고 있고요.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투심
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워낙 많이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보니까 우선 이번 달에 또 중요한 일정이 좀 있죠. 뭐 이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관련해서 이제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마 관련된 FDA 이 병행요법에 대한 이 승인 여부가 또 이번 달 중으로 발표가 될 거고 또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이 FMC가 9월 달에 예정되어 있거든요. 또 게다가 9월 달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 뭐 세계 폐암학회나 아니면 유럽 종양학회, 그러니까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.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좋지 못하라는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발표가 되거나 또 다음 달,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확산시켰던 게 ISM 제조업 PMI거든요. 그게 9월 달 초에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만약 또 9월 초에 이 지표 자체가 약간 부진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경기는 좀 부진하구나.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와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중이나 아니면 공개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리가켄바이오 1차 목표가는 87,500원. 2차 목표가는 99,500원, 손절가는 65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공개 방송은 이제 장 끝나고 4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.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는 기존에 물렸던 종목들 또는 제가 생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,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 다 오늘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